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4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 확진자도 줄어드는 주말 효과도 없었는데요. 지난주 이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 50.3%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세종은 오미크론이 됐습니다.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은 2배 이상 높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독감, 인플루엔자와 비교해보면 치명률과 전파력이 모두 높아 짧은 시간 안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0명 중 9명이 미접종자나 2차 접종자라며 3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 파업이 무려 28일째 계속되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계약을 맺었던 거래처들이 다른 택배회사로 옮겨갔습니다. 일각에서는 CJ 대한통운 택배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8%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비노조원들은 소비자 불편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당수 택배기사의 택배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밥상 물가와 교통 물가가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밥상 물가로도 불리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와 교통 물가는 각각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교통비가 6.3%, 식료품 6.2% 올라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51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4만 1,000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555명 늘어나서 총 4,456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38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5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늘 표정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비나 눈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 선이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이지만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래. 오늘은 수원에 계신 김영길 씨를 만나볼 텐데 소문난 애처가라고.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1년 365일 따뜻한 봄날인데요. 그에 비해서 몸 상태는 꽁꽁언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화성에 사시는 임반장 임동훈 씨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근황을 알려왔어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웃의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임동훈 씨. 정작 본인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관절염 말기입니다. 너무 지체하다가는 잘 못 걸으세요.
결국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진행했었죠. 수술 한 달 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과연 우리 임 반장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어머머, 지금 걸어오시는 분 임동훈 씨 맞죠? 무릎이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안 하셨죠 이거 봐 이거. 야, 얼마나 좋아 이거. 요새는 잘 걸음을 걸으니까 신나서 돌아다녀요. 지금 갔다 와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성큼성큼 거칠 것 없는 걸음걸이. 수술 전과 비교해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봄도 되고 이제 다 났어. 이제 꼭 구경할 일만 남았지 이제. 꽃구경 많이 다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엄동설한 한겨울에 싱그러운 봄빛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한 200개 될걸. 꽃만 보면 행복해.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예요. 공간은 좋은 데다가 너무 많이 갖다 놓으니까. 속으로는 안 그렇지. 겉으로만 싫어 하면서 꽃피면은 제조하면서. 물론 잘 알고 있죠. 언제나 봄빛이 가득한 아내의 화원처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뜻한 봄날이란 거려. 조금 더 가까이.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금세 뚝딱뚝딱 내공이 느껴지는 요리 솜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영길 씨.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운 거죠. 뭐 이렇게 뭐 집사람 해놓은 거 보고.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요리하는 남자. 어깨너머로 배웠다기엔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아침상을 차리는 것도 척척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밖으로 나온 아내. 남편이 차린 진수성찬 앞에 앉습니다. 요즘 물미역 척이라 물미역이 맛있어. 옛날엔 많이 먹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식사 준비에 대한 공치사 한 번 없는 영길 씨. 원래부터 소문난 애처갑니다. 진짜 한 30년 동안은 한 번도 내가 버려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도. 청소도 잘하고.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더 잘했어요. 옛날에.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영길 씨 담당. 아내 말대로 정말 최고의 남편이네요. 그 사이 아내는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부부의 아침이 일찍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가는 거예요. 출근.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 한 2년 됐어요. 2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는 영길 씨.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걷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앉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안 온다고 이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한참 몸 건강하고 이럴 때는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수원에서 그래도 좀 뭐 남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그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했던 영길 씨. 알아주는 기술자였고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 일은커녕 혼자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아내가 베란다에 작은 화원을 꾸민 이유는 집안에만 있는 남편의 답답함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왔어요. 수고했어. 된장찌개 끓이냐고. 된장찌개 지금 끓이는 거? 뭐를 넣어야 되는데 뭐 한 가지가 빠졌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많이도 끓이네. 오늘따라 영 맛이 안 나는데요. 괜찮은데? 좀 짜긴 짜다. 자 좀 짜면 어떤가요? 아내를 생각하는 영길 씨 마음이 오늘도 보글보글 끓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옷을 이게 무릎에 엄청 좋다고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남편이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느 두 병원 가면은 연골이 달았다 그래서 연골 주사 맞고, 어느 데 가면 또 염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염증 주사 맞고, 하여튼 수십 군데 병원 다녔어요. 그 무릎 나으려고. 근데도 안 나서. 답답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영길 씨의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빨리 이렇게 좀 몸이 완쾌돼갖고 뭐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좀 밥벌이도 좀 하고 싶고 근본적으로 이게 치료를 받고 싶은 게 그 바람이죠. 뭐. 예, 들어보세요. 앉아보세요. 지금 걷는 걸 보니까 다리를 좀 절고 계시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걷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예.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통증,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영길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손을 대야 보행이 되죠? 예, 그냥 걷기 쉽지 않죠? 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걸까요?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다고 그래도 지금 환자분 보행하는 걸 보니까 고관절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고관절 문제라고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길 씨의 고관절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동그랗게 우리 움직이는 이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고요. 골반이 이렇게 대퇴골두를 감싸요. 이렇게. 그렇죠? 왼쪽은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오른쪽은 간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양쪽 고관절에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관절 간격이 이렇게 좁다 보니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 거죠. 수술 외에는 자꾸 통증이 심해질 거예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 영길 씨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완순 씨에게 전하는 영길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완순 씨의 걱정 속에서도 수술 준비는 시작됩니다. 바람은 안 아픈 게 바람이지. 영길 씨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화요일 건강혁명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에 만날 수 있는 행운쌤 개그맨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당뇨 극복 성공하는 식이요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당뇨 앓고 계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 나한테 당뇨입니다. 이렇게 온다면 네.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이 아니라 가족이죠. 그렇죠. 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당뇨 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첫 번째는 터질 게 터졌다 이거였고요. 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이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나서 저염식에다가 뭐 좋아하는 고기도 끊고 되게 극단적인 식단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맞습니다. 원래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환자 중에서도요. 처음에 당뇨입니다 하면요. 자, 선생님, 그럼 저는 오늘부터 탄수화물과 과일은 끊겠습니다. 네. 이러시면서 맞아. 네. 샐러드에 닭가슴살만 먹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식단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꾸시더라도요. 사실은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식이요법 해야 된다고 거의 하다 거의 생식 네. 수준으로 드시는데요. 사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일단 입에서 맛이 없으면 그게 먹는 게 고역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지속하기 어렵고 사람이 새끼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입니까? 당연하죠. 네. 이게 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끼니마다. 네, 맞습니다. 올바른 당뇨 식단이라는 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짜지 않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조림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첫 입에 좀 짭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뭐 시래기국 같은 경우에는 장조림보다는 염도가 낮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조림보다는 좀 많은 양을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당뇨는 겨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요, 추운 날씨로 인해서 야외 활동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체력 소모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소모하게 되는데 그럼 포도당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혈액에 포도당이 많이 남게 됩니다. 혈액에 포도당이 많이 남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혈당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면 아무래도 당뇨에 걸리기 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한 병원의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가 혈당을 알려주는 이제 당화 혈색소 수치가요. 계절별로 연구를 해봤더니 겨울이 봄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요. 혈액순환이 둔해지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져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요. 또 비만이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체중이나 또 혈압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거기에다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혈당 관리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첫째는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밥 좀 안 드시고 또 당 오른다고 과일도 안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이 그렇게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근육은 물론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찌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찌개 문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심심하게 먹고 막 그러시던데 이게 사실은 심심하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조림 네. 이제 짜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먹으면서 또 짠 국은도 많이 먹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먹는 양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장조림은 적은 양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시래기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양을 드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시래기국 같은 경우에는 총 나트륨 섭취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장조림보다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식품일 수가 있는 거죠. 밥을 아예 말아서 먹잖아요. 맞아요. 네, 뜨끈하게 해서. 아, 정말. 근데 짠맛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확실히 중요하다. 나트륨의 양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간을 해서 먹는 양을 조절을 하고요. 또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국물의 양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당뇨는 이 식이요법이나 이제 운동요법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그쵸.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당뇨 앓으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나만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드시는데 요게 또 다른 외식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참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당뇨 환자들은 특히나 오늘 뭐 먹지 이게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는요, 우리가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숙제 같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당뇨를 잘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는 식이요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특급 처방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성공하는 식이요법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분 더 나오셔요. 네, 아주 특별한 네.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타공인 연예계 당뇨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당뇨와 관련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그맨 김경민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민입니다. 이 당뇨와 함께 근 20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개그맨 당 전문가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대부분 여기 진료받으러 오는데 오늘은 전문가로. 전문가신데 네 분이시네요. 아, 근데 저는 김경민 씨 하면 그 호기심 천국에서 네네. 막 그렇게 독특한 의상 입었던 게 항상 기억이 나요. 거의 연예계 그 코스튬 1호 아니에요? 처음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제 특이한 옷은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입었죠. 네. 이제 일단은 입었는데. 네. 아니 반응도 괜찮아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나오잖아요. 저게 저예요. 아니 저걸 사진은 다 어디서 직접 구했어요? 제작하고 이랬다면서요. 네, 저거를 이제 그 일일이 다 제작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출연료가 한 40만 원 됐는데 네. 옷값이 한 주에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나갔으니까 아이고, 더 나갔네. 속으로 계속 알았죠. 시청률은 1위였는데 저게 아주 독특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막 털모자 쓰고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겉은 웃고 있는데 등어리에서 땀이 질질 그걸 참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오늘은 네. 연예계 당뇨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나오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당뇨 전문가가 되신 겁니까? 제가 한 당뇨를 앓은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형님이 두 분 다 당뇨가 아주 심하게 그러셔가지고 이제 당뇨는 유전이 거의 한 5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전에 한의원에 갔다 우연히 보니까 당뇨가 공복에 한 200 정도 나와서 그래서 그때 당뇨인 걸 알았죠. 네.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뭐 당뇨인지 전혀 모르겠고 합병증이 전혀 없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꾸준히 관리하는 게 참 힘든 건데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관리를 하다가 처음에는 관리를 하다가 밖에서 이제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관리가 꾸준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실 조금 힘든 적이 있었죠. 힘든 적이 있다가 한번 크게 일을 겪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뭐 운동하고 식단하고 조절을 해서 그게 참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딱 저혈당인가 와서 이렇게 팍 정신이 잃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느껴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한 10분인데 그게 막 지옥 같아. 그 10분.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니까 그때 당 수치도 굉장히 많았고 혈관도 나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차려서 완벽하게 거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일을 한번 겪으면 그렇게 또 돼요.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당은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당뇨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좀 의아했던 게 저희 회원님들 당뇨 걸리신 분들이 그냥 식단을 신경 안 쓰고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식단을 신경 안 쓰요 하니까 관리해도 안 해도 별 표시가 안 난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관리를 하던데? 네. 보통 이제
당뇨라고 하면은 초기에 혈당이 좀 높아도요,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관리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시고 잘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혈당이 높다, 관리를 해라 이렇게 경고가 이제 나가도요,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뭐 당뇨 초기에는 괜찮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합병증이 진행을 해서 눈에 갑자기 이상이 오는 망막 질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주 저혈당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고혈당성 혼수가 오거나 케톤산증이 갑자기 생겨서 응급실에 결국은 왔는데 당뇨를 처음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환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위기를 겪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도 평상시에 이제 뭐 식단은 당연히 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잡곡 같은 걸 많이 먹고 돼지 감자나 여주 같은 경우를 좋다고 먹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식후에는 항상 여주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마시고 나면 수치가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항상 병행을 하면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살아 있는 것이 관리 안 했으면 큰일 나죠. 예, 문상 올 뻔했어요. 못 만날 뻔했네. 아니, 그러면은 운동 같은 거는 뭐래요? 운동도 해야 운동은 제가 이제 계단 걷는 거 있죠. 그 운동 좋다. 계단을 하루에 한 1000계단 정도 걷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령을 근력 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가서 돈 뺏기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차하면 붙을 수 있으니까 운동을. 아직까지 뭐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근력 운동은 참 잘하시네요. 네네. 저는 했잖아요. 이렇게 포도당을 이 분해하는 게 이 허벅지요? 네, 맞아요. 한 70% 정도는 여기서 소화한다면서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계단 오르기나 여러 가지 비법들을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일상생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서서히 잊혀진 스타들. 요즘은 개인 방송이 대세. 개인 방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스타들도 있었으니 2022년 시청자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힘찬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경민입니다. 2022년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는 오늘의 주인공. 덕덕 튀는 말솜씨로 사랑받은 개그맨 김경민 씨인데요. 지난 몇 년간 방송 활동이 주춤했던 경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종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또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같이 오고 그래서 집사람이 하는 이제 사업도 좀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티도 친한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묵혀놨던 개그 감각을 서서히 되살려보는 경민 씨. 안녕하셨나요? 여러분의 깜찍이 김경민이에요. 나는 푸른별 13호에서 나온 어린 왕자야. 자, 약속해. 울트라 닭발 쌈치기. 안녕. 날 화나게 하지 마라. 날 화나게 하지 말라니까. 날 화나게 하지 마. 날 화나게 하지 마. 변한다 그랬잖아. 뭐 이랬던. 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부끄럽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요? 요즘 감각 되찾기가 영 쉽지 않네요. 혼자 하는 건 안 돼. 아무래도 이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는 동생 국민 가수야. 진웅이라고 있는데 진웅아 일로 와봐. 와!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랜만에. 네. 잘 지냈지? 네, 그럼요. 오늘의 공원 투수는 트로트계의 샛별 가수 진웅.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저랑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네. 감독님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방송 같은 걸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거는 좀 되는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안 밀릴 자신 있는데 춤하고 노래가 좀 덜 돼요. 그래서 한 소절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주고 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렇지.
우선 선배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내 노래? 네. 할게. 이건 이제 댄스가 같이 필요해. 네. 후회해 내 사랑을 널 보는 바보 같은 나를 이제나 보내야 하는 너를 후회하려나. 제가 보니까 박자를 무시하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춤이 들어가지? 후회해 내 사랑을. 이게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춤도 춤인데 노래부터 먼저 하고. 노래부터. 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제 노래 중에 반했어라고 쉬운 노래가 있어요. 반했어. 네. 부르기 정말 쉽고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든 노래예요. 반했어. 네. 잠깐만 실례합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장난이 아니십니다. 확실하게 제가 찜했습니다. 이렇게 숨을 좀 잡아놓으시고 잠깐만 실례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실례합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자, 멀리서 지켜봤는데. 멀리서. 네. 잠깐만 실례합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약간 남진 선생님의 느낌이 나듯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잠깐만 실례합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제가 확실히 찜했습니다. 노래 끝이 나는데 이상하게 왜 끝이 나는 거야? 선배님 왜? 노래 꼭 하셔야 됩니까? 너도 노래가 안 마셔 보니까. 여기서 포기할 김경민이 아니다. 차근차근 연습하며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이 남자. 잠시 후 오전 일과를 마치고 경민 씨가 향한 곳은 보아하니 집은 아닌 것 같고, 여기가 대체 어디요?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택배 보내는 사무실입니다. 직접 하세요? 직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를 따지면은 사업을 못 하죠. 제가 일을 다 합니다. 이제 와이프가 대표고 저는 뭐 거래처부터 제작부터 그다음에 뭐 배달도 하고 택배도 싸고 네 여러 가지 다 하죠. 네. 일할 때만큼은 웃음기를 싹 거두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김경민. 사업가로서 펼쳐나가는 또 다른 인생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데요. 식사 안 하세요? 또 식사하기 전에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당 수치를 재야 되거든요. 지금 수치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공복인데. 뜨아! 공복 혈당 수치가 이만큼. 사실 가족력으로 인해 당뇨를 피할 수 없었던 김경민. 제가 지금 당뇨를 앓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그냥 시시각각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막 널뛰기 하듯이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병원을 가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못 먹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게 제가 즐겨 먹는 이게 당뇨에 좋은 선식이에요. 보통 당뇨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주 즐겨 먹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건강을 챙기는 김경민. 그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간 바로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운동. 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장소예요. 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아주 좋은 장소라서 여기에 가끔 옵니다. 움직임이 큰 뒤로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수치도 낮추고 근력도 다지는 경민 씨. 이 뒤로 걷는 게 다리에 그 근력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노력 하나만큼은 전국 1등. 모름지기 일도 가족도 건강해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오, 많이 떨어졌어요. 보세요. 우와,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바로 나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 당뇨 와서 제일 힘든 거는 제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더라도 의욕도 없고 체력이 딸려서 부치고 제 스스로도 몸 관리를 해야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후회보다는 노력을, 포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개그와 사업 그리고 가족까지 열심히 챙기는 김경민. 그에게 건강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건강은 뭐 제 삶의 일부죠.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니 영상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열심히 살고 그래서 20여 년 관리가 잘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은 당뇨 걸린 분들 병원에 가면 그 식단 이렇게 짜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끝까지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든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걸 못 하시고 또 주변에 워낙 당뇨 걸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전문가예요. 네. 다 많은 의사여서. 근데 그 넘쳐나는 정보나 이런 소스 중에서도 좀 안 맞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막시도 한번 바로 잡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네. 식이요법을 확실하게 하나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팁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돼지고기라고 무조건 해로운 건 아니다입니다. 당뇨식 관리의 첫 번째가 이 탄수화물, 지방을 줄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이제 당뇨 환자들이요.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피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류에는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근손실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 경우에는 꼭 단백질을 챙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고기 중에서도 좋은 부위의 좋은 부위를 골라서요. 반드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인들이 가장 최애하는 삼겹살이나 갈비는 피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에는요, 사실은 포화지방 함량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돼지고기 중에서는 이제 목살이나 안심, 그리고 소고기 중에서는요, 안심이나 사태나 홍두깨살은요,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위는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곱창 뭐 맞아.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내장 있잖아요. 이런 거 기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곱창에서도 그 대창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잖아요. 요즘은 못 드실 거 아니에요. 요즘 못 먹죠. 그렇지. 그런 게 너무 그립다고. 예, 그걸 못 먹고 그 어떻게 대창을 먹을 수 있는 허파나 이런 거 대창, 내장 지방을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안 드시는 게 지금 안 들고 계시는 게 아주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소나 소나 돼지의 이런 부산물들에는요, 우리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드실 때는요, 당뇨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고기 자체보다도 네. 우리가 고기 먹고 나면 네. 김치찌개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거기다 밥 말아서 이게 또 밥 안주가 또 한 사발이에요. 기가 막. 이게 좀 또. 그리고 삼겹살 먹고는 거기다 볶음밥 볶아 먹고. 아니에요. 곱창도 맞아, 그렇고. 이걸 못 하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팁은 식물성 오일 다 건강할까인데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성 오일은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물성 오일은 건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뭐 포도씨유라든지 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 함량이 60에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식물성 오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섭취하시게 되면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 환자한테 더 좋은 기름이 있어요? 네, 포화지방과 또 오메가6의 함량이 적고요. 또 오메가3와 오메가 9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혈관 질환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으로요. 아마씨유나 또 포도씨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들기름, 가장 흔하게 먹는 들기름 드시면은요, 불포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기름을 먹을 때도 저 들기름에 간장 탁 해가지고 이제 설도 임박했는데 가래떡 너무 그렇게 해서 좋지 뭐. 들기름 간장에 탁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죠. 여기 또 간장하고 그럼. 가래떡이 이게 또 탄수화물이잖아요. 아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실천하기 이렇게 어려워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당뇨 함량 낮은 과자 잘못 먹으면 혈당 폭탄. 근데 당뇨 함량이 낮은데 왜 이게 혈당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과자라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당뇨가 있으신데 간식으로 과자를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저염이라든지 저당 크래커를 드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시면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크래커 영양성분표를 보게 되면 당뇨에 안전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밑에 당뇨 함량 표시에 보게 되면 1회 제공량당 1에서 한 2g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먹어봐도 단맛을 크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류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전분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신 거예요. 네, 전분도. 근데 그 성분표에는 전분 그 함량이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당 지수가 얕은 과자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몸이 안 좋구나 요즘. 과자는 좀 제대로 안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 탄수화물 총 함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당류만 대부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을 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류는 1에서 한 2g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당질 함량은요 20에서 한 4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자를 드신다고 하면 탄수화물의 총 함량 표시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크래커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러잖아요. 크래커 위에 그냥 안 먹고 참치 마요네즈에서 올려 먹는 거 아시죠? 그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고쳐야 될 건 또 그거잖아요. 커피는 기껏 아메리카노 맞아. 먹으면서 달달한 커피 안주를 하나씩 먹어요. 그렇죠. 조금 올라간 크래커 좋아하죠. 자, 네 번째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팁 보시면 현미밥. 훌륭하지만 안심하다간 큰일. 이거 진짜 좀 들어봐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백미에서 현미로 바꿨거든요. 이거 좋다 그래서 현미가 안 좋다고요, 당뇨에? 아, 네. 현미가 이제 위험한 거는 아니에요. 당뇨 환자들이 사실은 현미밥으로 많이 바꾸시거든요. 네네. 현미는 백미보다요. 식이섬유나 미량 원소, 미량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에 유익한 곡물이죠. 네. 하지만 혈당을 관리해야 되는 당뇨 환자는요, 현미밥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제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뇨에 해롭다고 알려진 백미는요, 당질 함량이 100g당 80g 정도고요. 현미는 100g당 75g 정도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반전이네요. 당뇨 환자가 먹으면 괜찮은 곡물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당질 함량은 굉장히 더 낮고 식이섬유가 더 높은 곡물로 채워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귀리나 퀴노아나 율무나 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질 함량이 100g당 50에서 60g으로요. 백미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렌틸콩이나 서리태나 백태 등 우리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 등을 함께 넣어서 밥을 해줄 때는요. 양은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당질 함량은 낮추고 식이섬유는 매우 풍부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렇게 먹으면 밥 자체가 또 맛있어요. 아, 맞아요. 네. 드실 수 있어요. 맛있는데 돈이 많이 들죠. 건강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이거 좋은 정보네요, 진짜. 네. 당뇨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식이요법하고 운동일 텐데 그래서 우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이 특급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하는 식이요법 특급 처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연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오늘 이제 산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산적하면은 우리가 인공 첨가물에 어떻게 보면은 다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재료들을 좀 바꿔가면서 건강한 당뇨 식사로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적에는 네. 햄, 맛살 들어가야 되고 그 기름 잔뜩 해서 칠칠해가지고 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산적 중에 제일 좋은 게 소떡소떡이던데. 그렇죠. 너무 맛있는 맛. 네. 근데 이걸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냥 빼기만 하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맛을 대신해서 산적의 모양도 잘 살리는 그러한 당뇨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먹어도 사실은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또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맛살하고 햄을 뺀다고요? 네. 진짜? 네, 사실 제일 좋아하는 네. 것이 맛살이랑 햄이라고 생각을 그럼 하시는데요. 그 두 개 때문에 산적을 먹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빼야죠. 근데 다른 대안을 찾아오셨겠죠? 네, 대안을 찾아왔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제가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닭고기가 보이고요. 아스파라거스, 당근, 파, 그리고 새송이 버섯이 보이죠. 네네. 우리가 맛살 대신에는요,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는 요 새송이 버섯을 넣어줄 거고요. 또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베타글루칸이랑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당 수치를 좀 조절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혈당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꼬치를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꽂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파라거스까지 꽂아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선생님, 닭고기를 어느 부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닭고기는요, 오늘은 닭 넓적다리살을 사용을 할 텐데요. 보시면은, 네. 근데 고기 중에서 왜 하필 닭고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포화지방 함량이 적고요. 그리고 칼로리 또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넓적다리살 껍질을 제가 분리를 했거든요. 다른 육류보다는 지방을 좀 분리하는 데 많이 편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잘게 썰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갔는데 네. 선택에 아스파라거스를 넣으신 이유도 있을까요? 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당 조절을 해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또 여기 아스피리날리스라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햄이라든지 맛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인공 첨가물이라든지 또 여기에 전분가루 같은 전분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전분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식감도 좋고 이러한 혈당을 조절해주는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또 보기에도 좋죠. 네. 근데 저기 굽는데 지금 기름을 안 두르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전을 부칠 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전 부칠 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서 기름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불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로 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기름을 두르지 않더라도 안에 간을 잘 스며들게 해서 잘 익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간장이랑 맛술이랑 다진 마늘, 다진 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농도를 조금 묽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구워주면서 약간 조리듯이 양념을 구워주세요. 맛있겠다. 이 소리가 났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죠. 당뇨 환자들의 기름에 이게 데친 음식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네, 저런 그렇죠. 방법으로 하면 간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간을 또 짜거나 달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너무 자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둘러주면서 불을 좀 약하게 줄이셔야 돼요.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에 들어갔을 때 쉽게 탈 수 있거든요. 그 양념에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고요. 뭐 맛술이라든지 또 당분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탕이나 물엿 대신에 오늘은 이제 맛술을 넣었거든요. 이제 맛술에 이제 당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맛을 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지면은 지금 제가 완성된 걸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가지런해요. 냄새 너무 좋다. 색도 아주 이쁘고 조화로워. 명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좀 좋은 프로네. 네. 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예. 제가 담아만 두나요? 시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앞에 이 한젓 보여져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일단 냄새는 오우. 합격이에요. 그렇죠? 이 소스부터. 향이 정말 좋은데? 근데 이 소스 괜찮다. 어머. 우리가 그냥 먹는 소스하고 같은데요? 그쵸, 잘 아주 모르시겠죠?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가슴살도 좋지만 이렇게 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제 근육이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거든요. 이 닭고기의 넓적다리살이거든요. 촉촉한 수분을 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감도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난 진짜 사람들이 왜 행복한 아침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 햄이나 그죠? 그다음에 그걸 뺐는데도 맞아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맞아. 앞으로 산 적은 진짜 남아있으니까 이따 더 드시고 가세요. 싸주시겠죠, 정말로. 네, 넉넉하게 있으니까 충분히 드시고 가시면 아예 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선생님, 그 도시락은 뭐예요? 제가 지금 뚜껑을 덮어놨는데 잘 보셨어요.
당뇨 도시락입니다. 네, 보통 이제 도시락으로 한 끼를 드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끼를 뭐 밥이나 반찬에서 한 끼 드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도시락으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산적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을 준비를 했는데 딱 보셨을 때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보통 때 드시는 도시락이랑? 글쎄요, 산적 덮밥.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뭐 다른가요? 그렇죠. 산적을 드러내면 사실 덮밥처럼 밑에 밥이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밥의 양이 지금 보이는 게 답니다. 보통 밥의 양이 반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밥의 양이 줄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샐러드, 두부가 올라가 있는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적 안에 지금 채소랑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밥도 지금 여기 귀리하고요. 또 현미 그리고 콩까지 이 세 가지의 잡곡들을 섞어서 보통 밥의 양의 반 정도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아, 확실히 당뇨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도시락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런 도시락 문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같이 점심 먹는데 나는 도시락 먹을게 이래서 꺼내기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들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도 나 괜찮을까요? 당뇨 관리하는 중이야 이러면. 네. 그게 근데 좀 마음 불편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큰 도시락은 뭐죠? 네, 큰 도시락은 이렇게 드시고 나면 아무래도 좀 출출해서 뭐 3시 정도에 간식 생각 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게 일반 스낵 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뭘까요? 뭐요? 소리. 응? 네, 맞아요. 김부각이에요. 네. 뭐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열량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김부각을 드시게 되면 스낵을 씹는 것 같은 또 식감을 주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 도시락 2개 딱 싸서 회사 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혜임 씨가 아까 걱정했던 것처럼 네. 직장 내에서 혹시 나만 이렇게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도시락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스템? 네, 직장 내에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모으세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한 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재용암 씨 같은 경우는 잡곡밥을, 그다음에 A&M 씨 같은 경우는 두부 샐러드, 또 혜서 씨 같은 경우는 방금 만들었던 산적 같은 경우를, 또 경미 씨 같은 경우는 김부각을요, 각각 4인분씩 만들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울 때 부담감이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당뇨 동호회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같이. 예, 점심 때 모여서 사이가 안 드시게 좋아지면 저는 계속 김부가 먹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혼자서 몇 가지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각각 하나씩 만들어 오시면 좀 번거로움도 덜어주실 수 있고요. 또 책임제잖아요. 내가 만들어가지 못하면 동료가 굶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책임제 도시락 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공하는 식이요법 제대로 배웠습니다. 김정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그 식이요법을 해봤으니까 운동 관리가 필요하죠. 운동해야죠. 운동 관리 한번 해봐야죠. 네, 운동 네.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당뇨 환자들의 운동법이 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을요. 횟수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운동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인슐린 감수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요. 72시간 이내에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데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하시고요. 일주일에는 150분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요. 꾸준히 조금씩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말에 운동하신다고 한 2시간, 뭐 4시간씩 갑자기 등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월, 수, 금 나누셔가지고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배 선생님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인데. 등산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해야 돼요. 30년 네. 만에 뵀거든요. 네. 재웅이 형 30년 만에 뵀는데 그대로세요. 근데 약간 늙었어. 운동을 좀 필요해. 네, 30년 세월이요. 네. 30년 뵀는데. 근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운동할 때 신경 쓰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고혈당도 중요하지만 저혈당이 특히나 더 위험해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거르신 경우에는요, 운동하시는 거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슐린을 투여받으시는 경우에는요,
운동 중에도 저혈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운동 중에도 초콜릿이나 주스 같은 혈당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체 식품들을 꼭 반드시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혈당을 측정했는데 100 이하라면요. 취침하고 나서는 저의 공복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혈당이 50에서 60까지 뚝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침 전에 우유라든지 크래커라든지 이런 대체 보완식품들을 좀 드시고 나서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를 걸렀을 때는요. 절대 운동은 하지 마시고요. 식사를 걸렀을 때는 사실은 의사들은 당뇨 약도 꼭 복용하시는 것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약을 드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식후 혈당을 잰다고 할 때는요. 식사할 때 식후 혈당은 식사 끝나고 혈당을 재는 게 아니라요. 숟가락을 들 때부터 식후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운동을 하신다. 이 얘기는요. 식후 30분은 운동. 이거는 숟가락을 들 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식후에 운동을 하신다. 이거는 숟가락을 놓고 나서 바로 가볍게 운동을 하러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그거는 몰랐네. 저는 다 먹고 내리고 자 보자 30분. 맞아. 이건 줄 알았어요. 보통 식후 혈당은요.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면서부터 시간을 재거든요. 그래서 식후 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 시작부터 시작해서 2시간 후 혈당입니다. 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실제로 해봐야죠. 그럼요. 또 행복한 아침의 공식 운동쌤, 행운쌤이 특급 운동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네. 허벅지가 두꺼우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하고요. 이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섭취한 포도당이 소모하는 것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허벅지 살 키우는 거 아니에요. 허벅지 근육 키우는 운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오세요. 어디나 했잖아요, 행운쌤. 출발 있었지? 좀 미쳐서 나올 줄 몰랐네. 네. 자, 근육 키우는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와이드 스쿼트 쭉 뻗어 동작이에요. 먼저 우리 와이드 스쿼트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 2배 정도 넓게 벌려주시고요. 발바닥하고 네, 무릎은 45도로 틀어주시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양손은 깍지를 껴주시고 위로 쭉 뻗을 거예요. 어깨 딸려나가지 않게 어깨 힘 빼주시고요. 자, 허벅지 이제 다 쭉 천천히 앉아줄 건데 앉을 때는 앞쪽 허벅지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주세요. 자, 투명한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쭉 빼주시고요. 올라올 때는 호흡 뱉으면서 허벅지 아래쪽, 엉덩이 쪽, 그리고 발 뒤꿈치에 힘 주면서 위로 쭉! 후! 좋아요. 자, 4번만 더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허벅지 위쪽 힘 주고 올라올 땐 아래쪽 호흡 뱉으면서 후! 한 번 더. 자, 3번 남았습니다. 쭉 내려갔다가 자,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게 되면은 혈당 조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의 척도인 중성지방하고 혈압을 긍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더. 쭉, 좋습니다. 뱃살 많이 빼야겠다. 허벅지 뒤에 힘! 허벅지 힘! 좋습니다. 자, 한 번만 잡아드릴게요. 딱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자, 쭉 뻗어주시고, 자, 허리를 꺾으면 안 돼요. 여성분들 허리 많이 꺾는데, 배 힘 주시고, 자, 엉덩이 뒤로 쭉. 좋아요. 자, 뒤꿈치. 자, 뒤꿈치가 지금 떠있잖아요. 우리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자, 내려오세요. 내려와! 좋아요. 자, 뒤꿈치 떠있으면 안 됩니다. 쭉. 붙여? 네, 오케이. 붙여야 돼요. 붙이면서 올라오세요. 좋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이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 완성됐어요. 자, 엄청 힘드네요. 네. 쉬운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스쿼트 늘려주기 동작인데요. 첫 번째랑 동일합니다. 다리는 그대로 계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왼손은 아래로 쭉. 아래로 쭉 눌러주세요. 자, 다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드 그대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자, 무릎은 계속 벌린 상태 유지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옆구리를 오픈해 준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선도 함께 가주는 게 늘려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자, 늘렸다가 접었다가 한 번 더 쭉 늘려줄 거예요. 자, 이 동작만 다리는 그대로 유지. 팔만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쭉 스탑.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만 사건을 반대쪽이에요. 자, 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보는 사람이랑 시청자 여러분 이거 따라해보세요. 대신에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해야 돼. 엄청 위험해 이게. 이게 천천히 그래요? 집중해서 하시면 괜찮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안 해보셔서 그래요. 예? 그만큼 근육량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상체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돼요. 너무 좁아요. 예. 자, 조금 더 넓게. 예, 어깨가 생각보다 넓답니다. 자, 예. 허벅지 뒤쪽 힘 주시고. 예. 자, 반대쪽이에요. 왼쪽이야. 오른쪽 그래요. 방금 했기 때문에 왼쪽이에요. 좋아요. 준비 시! 자, 위로 쭉. 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자, 이쪽 친구가 일로 가요.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잠깐만! 자, 이쪽이 네. 위로 방향을 뻗어주세요. 잃었어. 이거 벗고. 잠깐만, 손이 이렇게 힘든 동작이었나? 좋아요. 그리고 얘만 하나. 이제 좋다. 둘.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 네, 쭉 뻗어주세요. 갈게요. 시작. 자, 시선도 가주세요. 시선 절로. 이쪽으로? 네, 좋아요. 셋. 쓰러지겠어요. 자, 가지 마세요. 그만 가세요. 좋아요. 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 야. 지금 방금 하신 거 그대로 네. 우리가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섭섭하니까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한 번 더 갈게요. 그만해도 되는데. 자, 잡아주시고 네. 자, 신나는 음악 큐! 위로 쭉 벌어서 다리 하나 들고 하나 월고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4 3 2 벌어서 하나 짝둘짝셋짝넷짝 마지막 5번 하나 저걸 어디 가는 거야? 네, 좋았어. 하고 있는 게 어디야?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어디야? 야, 이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행운생의 원팁 오늘 꿀팁이에요. 내가 허벅지 근육이냐 살이냐 헷갈리실 때는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면 살입니다. 꼭 빼세요. 자,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요. 행운쌤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야,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김경민 씨 근육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전 진짜 계단 운동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다른가 봐. 쓰리 근육이 좀 다른가 봐요. 한참을 웃었네요. 싸움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당뇨 혈당 관리하려면요. 이게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바쁘게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챙겨 먹고 그러는 게 중요해요. 쉽지가 않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인터넷 뒤져서 그러니까. 당 수치하고 막 조리법 확인합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아내가 더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다는 얘기를 저도 맞아요. 당뇨 앓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셔야죠. 예, 집안 중에 누가 당뇨가 한 분 있으시면은 정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곤욕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경민 씨가 정말 아내분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시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드시는 것도 힘들죠. 또 누가 라떼 하나 시키면 혈당 오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참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절하다 보면 먹고 싶은 거 참 많죠. 많죠. 조절하다 보면 뭐 먹고 싶은 게 한두 개 아닌데 그거를 이게 조절하면서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참는 게 너무 이게 제일 힘든 힘들죠. 것 같아요. 그렇죠. 참는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당뇨식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기 굉장히 힘든데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당뇨 영양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밖에서 뭔가를 먹고 싶은데 밖에서도 혈당 관리가 되고 이러는 게 네. 참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좀 흐린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당뇨 영양식이고요. 또 오른쪽에 좀 진한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당뇨 영양식을 이용한 라떼입니다. 라떼. 이거 영양식도 먹을 만한데요? 우와. 이건 진짜 그 커피 그냥 마시는 라떼. 그냥 그 맛인데 소이 라떼 같은. 그렇죠. 드시기 굉장히 편하시죠. 괜찮아. 네. 아니 근데 당뇨인데 이거 마셔도 되는 거예요? 라떼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커피 향도 나고 그쵸? 이거 당수치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딱 드셨을 때 네. 뭐 라떼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으시죠. 근데 나 때는 이런 음료가 없었어요. 처음이라서 지금. 근데 이거 혈당이 확 올라갈까봐.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당뇨 영양식에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넣어가지고 만든 라떼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당뇨로 괜찮은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식이요법 할 때 가장 번거로운 게 식단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한 잔 딱 마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뇨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에스프레소를 넣어가지고
드시는 것도 좀 만족감을 채우고 또 당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뇨 환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음식을 그저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네. 이 영양식을 마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당뇨식을 하시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3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혈당 관리 키워드입니다. MPB라고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려운 말 나왔네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게 뭔가요? 네, M은요.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라 그래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식물성 기름을 뜻하는데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잘 안 돼 가지고요. 당연히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당에 이제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당연히 끈적끈적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몬드 같은 견과류라든지 올리브유나 포도씨유에 있는 착한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합니다. 네. 불포화 지방산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혈관 청소부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우리 혈관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요, 혈액을 돌면서 싹 걸러서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혈당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있고. 자, 두 번째 피 보겠습니다. 피는 팔라티노스. 아, 이건 알아요. 알아요? 이거는 공룡. 팔라티노스. 공룡이에요? 왜 공룡이 중요하죠? 네, 팔라티노스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조금 전에 드셨던 당뇨 영양식에도 이 팔라티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단맛을 느끼셨죠? 아까? 네. 맞아요. 이게 단맛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단맛을 냈던 것이 팔라티노스라는 성분인데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요, 당을 좀 천천히 오르게 하고 또 단맛이 적은 것을 드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팔라티노스라는 천연 감미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팔라티노스는 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이제 감미료이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감미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팔라티노스. 공룡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연 감미료고요. 네.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 식물성 추출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고 당뇨 환자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여주와 돼지 감자. 바로 이것이 이제 식물성 추출물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 감자하고 여주 저희 아버지도 드시고 드시고 네, 계시죠? 먹고 있습니다. 네네. 먹어서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꼭 드시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여주와 돼지 감자가 당뇨가 좋은 이유는요. 여주 같은 경우는 천연 인슐린인 피인슐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많이 함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 갈증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눌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당뇨에 좋은 성분을 식물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보타니컬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식물성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불포화 지방산, 팔라티노스, 그다음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 이걸 드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방금 드셨던 이 영양식에 다 들어 있으니까 간편하게 또 편리하게 챙겨 보실 수 있겠어요. 야, 이건 당뇨를 아는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인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데 간편하다 보니까 꾸준히 섭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당뇨 영양식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당뇨 영양식을 그대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식사와 함께 섭취하실 경우에는 당뇨 영양식과 또 식사 양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요,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신 후에 드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1월 25일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팔라티노스, 또 당뇨에 좋은 식물에서 추출한 착한 성분까지 들어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산양류 단백질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경민 씨 20년 동안 당뇨 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뭐였습니까?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그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꾸준하게 맞아. 못했을 때 오는 위기감. 네. 그런데 이제 행복한 아침에 나와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제가 왜냐면 제가 지식이 딸렸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정보를 딱 알아가고 하니까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내가 형님은 내가 묻고 갈게. 네, 돌아가실 때 내가 묻어드리고. 사람이 말이 험악해. 나도 관리 잘할 거예요. 네, 그래요? 사실 우리 선생님 세 분도 내가 당 수치가 높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따봤으니까 손을 한번 따봐야 되는데 네.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운데 선생님 아주 위험해 보여요. 자기가 뭐든지 꾸준함이 중요한데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 20년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니까 건강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근육 운동은 더 해야 되겠어. 네.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체. 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조금 왔던가요? 맞아요. 오늘 오늘도 좀 아침에. 포근한 날씨는가는 같던데. 네네. 오늘도 뭐 날은 포근하지만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또 미끄럽잖아요. 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